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TV 채널과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시황 보시면 코스피가 0.69% 현재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세 괜찮고요. 2035포인트대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024부터 2040도 터치를 했는데 40선은 지키지 못했고요. 현재 35포인트대에서 횡보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보입니다. 외국인은 많이 사지 않지만 기관이 1,356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연기금이 1,014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은 일단은 상승장에서 일정 부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1%가 넘게 올라갑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쉬고 있던 5G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분위기 괜찮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셔도 장 초반보다 현재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가 올라와 있고 장중 고점이 현재 포인트입니다. 수급 보셔도 외국인이 2,108억 원을 사주면서 강하게 지금 캐리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개인 1,072억 원 일단은 꽤 많은 물량을 팔고 있는 거죠. 기관도 파는데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 포지션 많이 잡고 있는 가운데 투신 쪽에서만 소폭 매수에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조정이 살짝 나오네요. 이런 80전 조정 나면서 1,194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4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이슈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국내 증시가 더불어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그 밖에 어떤 특징주들 오늘 올라와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삼성중공업, 올리패스, 마지막으로 뉴프라이드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죠. 현재 전날 대비 1.26% 올라서 4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는 47,700원, 최고가 48,4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불황으로 실적 침체에 빠져있던 삼성전자가 3분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영업이익 7조 클럽에 복귀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의 호조로 올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도 당초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4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탈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올리패스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2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가파르게 상승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7일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윌리엄 케일린 하버드대 의대 교수 등 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세포가 저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HIF1알파라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HIF1알파는 암 치료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올리패스가 이 유전자 기술을 통해서 항암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에이프로젠 제약도 오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국내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 세 번째 특징주에 올랐는데요. 현재 전날 대비 2.74% 오른 1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5만 3천 원입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자 수가 사드 이후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과 광군제 효과로 국내 화장품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오는 11월 11일은 중국의 광군제죠. 중국 관광객의 국내 입국에 면세점 매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면세점 매출에서는 화장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의 프리미엄 고급 화장품 선호 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급 화장품 설화수를 필두로 한 아모레퍼시픽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57% 오른 7,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는 잠깐 하락세였지만 이후에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8,060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 6척을 약 1조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마트십 시스템인 S베슬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이 가능하고 최대 7%의 연료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은 세계 최다인 14척으로 늘어나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총 51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인 78억 달러 중에 65%를 달성 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대마초 관련주인 뉴프라이드입니다. 뉴프라이드는 현재 전날 대비 12% 넘게 올랐습니다. 1,3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최고가인 1,515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그동안 옥수수와 콩을 주로 재배했던 미국 농가들이 대마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만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13개 주가 대마 재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마 재배 농지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마초 산업 성장세에 뉴프라이드, 오성 첨단 소재 등 국내 대마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프라이드는 국내 기업 최초로 대마초 재배 사업을 시작했고요. 미국 내 기호용 대마초 판매 라이센스 확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 미국 지표에 대한 골디락스 효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표에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썩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중간 사이인 골디락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현재 지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 10월 달에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좋은 장세가 연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에서 실무진 협의 관계에서 중국이 거부권 재산에 대한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은 어디까지나 스몰 딜이라도 하게 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따른 유동성 장세가 펼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10일 날 열린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4,000계약 이상 매수를 하는 등 우호적인 판단에 있어서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거래대금보다 많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가까이 매수에 나서면서 바이오 급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환매와 그리고 매수가 겹치는 상황에서 신라젠과 그리고 HLB,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 시총 상위 기업들에 대한 환매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매수까지 가담하면서 거래 대금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이후로 지금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동반 상승이 나타나면서 현재 가장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위주로 매수에 가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급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 전략으로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일부 조정 시 매수 관점에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쉬어갈 때 순환매적으로 대형주 장세가 또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제약바이오도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코스피 쪽에 관심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HLB 같은 경우에는 저가인 2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11만 원까지 5배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고 신라젠과 헬릭스조차도 지금 현재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경우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소재와 장비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종목 보는 게 괜찮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3분기에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동사는 그 5G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부품 전문 회사인 발레오라는 프랑스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에는 어느 정도 통신 장비를 필두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ESS 업황에 대한 회복이 발생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률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G 통신 장비도 역시 미국과 일본 향해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소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요도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기타 부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 매출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매출에 의한 투자 모멘텀을 충분히 상승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 공장 이전으로 해서 판관비에 대한 절감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장에서는 일부 시제품이나 국내향 제품들만 일부 생산할 뿐 거의 99% 이상을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규모 30배 이상에 대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관비 절감으로 인한 이익률 상승도 기대할 볼만합니다.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진 시스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시종구직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짚어보고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간략하게 좀 여쭤보고 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 예,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다 지금 매수를 하면서 양 시장 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 6일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시장은 공포가 왔을 때 기회였다라는 것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중간에 한 번 정도 조정 타임이 좀 들어왔다 간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러면서 9월 달에 제가 계속해서 중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시장이
단기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자, 여기서 좀 전략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바꿔서 가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이제 좋습니다. 이제 조정이 여기에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아마 여러분께서 이 지수를 볼 때 우리 종합 차트, 코스닥 차트 보고도 판단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이 원달러 지수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지수가 그 지수하고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는데, 최근에 이 원달러 지수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8월 6일에 제가 여기에서도 원달러 지수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좀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9월 초였죠. 이때 이제 증시 와이드 오전 방송에 제가 9월 5일 날 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원달러 지수가 조금 하락세로 좀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8월 6일 위에 보시면요, 원달러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다가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향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 자체가 지금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서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 끝나고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주죠. 목요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뭐 옵션 만기 기준이라든가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갈 수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선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께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에서는 저가 눌림목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과 그 다음에 탄소 섬유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열 판넬 같은 경우는 LNG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LNG 운송 선박에 있어서의 그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는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게 본행재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싯대라든가 골프, 그 다음에 스키, 항공용 카본 시스트를 좀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바닥 장식 재료인 글라스 페이퍼 및 그다음에 건축 내장용 절연물 등도 생산을 하고 있다 되겠고, 그다음에 항공 및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용 부품 및 소재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차량 쪽에 대한 경량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연비 쪽 이런 부분이 또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 쪽 뭐 나노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차량 경량화 쪽으로 또 계속해서 시장이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카본 이쪽 부분도 여러분께서 연계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왔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매출이 뭐 영업이 다 발표를 했었고, 그전에는 LG전자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살펴봐야겠는데, 일단은 한국 카본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그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651억, 한 1% 정도 증가하는데, 1% 아무래도 파업 때문에 조금 그랬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7억에서 142% 증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매출액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한 3,413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5% 증가해서 320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본행제 아까 말씀드렸죠. 단연 판넬, 이 본행제 생산섭비를 기존 14에서 16척에서 20척으로 증설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본행제 쪽에서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특히 이제 국제 해무사죠. IMO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선박 연료에 있어서의 항함유량에 대해서 3.5%에서 0.5%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한국 카본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지금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주식인데요, 지분을 12.75%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이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는 거죠. 왜? 선박 쪽이 앞으로는 이 LNG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 거기에서 이 본행제를 이 회사가 만들고 납품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무구조도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재무구조도 좀 튼튼합니다. 자,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조금 봤을 때,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65%,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한 18% 된다. 그만큼 무차입 경영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뭘 주냐? 배당금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서 배당금이 1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배당금 기대하는 종목들을 여러분께 한번 보고 계실 건데, 이 한국화보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보신다고 하면은 배당금도 받고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17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미포조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업종 관련해서의 종목인데 두 개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업종이 조금 좋은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연속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계열에 있어서 중형 선박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중형 선박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좀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력 선박으로서는 석유 화학 제품 운반선과 그 다음에 중형 컨테이너선 운반선, 그 다음에 LPG 에틸렌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그 다음에 냉동 컨테이너선, 컬로선, 그다음 아스팔트 운반선, 해양 작업 지원선 등 고부가 가치에 관련된 특수 선박 시장도 지금 진출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NG 추진선, 그 다음에 LNG 벙커링선도 제조를 하고 있다. 아까 한국화보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국제해운사에서의 황화물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의 이 LNG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그 기사가 났었어요. 중국에서도 LNG선을 만드는데 기술이 안 돼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됐죠.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 시장은 LNG 추진선 쪽으로, LNG선 쪽으로 계속해서 가는 추세인데, 세계 1등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유력하게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일본의 해운사이죠. 마스모토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 해운사인 블루웨이크로부터의 MR 탱크에 대한 각각 한 척씩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달 말에는 일본 해운사인 후쿠지키센과의 MR 탱크 2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이 선박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1월과 2021년 각각 좀 인도할 것으로 좀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7,813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7억이 전망이 된다는 거. 이 종목도 국민연금에서 12.69%의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다가 많이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조선업종이 2007년도에 한번, 2002년, 2005년도에서 2000년도 초반에 크게 한번 올라갈 듯이 이제는 이 조선업종이 LNG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중장기로 전략을 세우고 가셔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배당금은 작년에 700원 줬습니다. 그전에는 안 줬었어요. 17년도 안 줬고 16년도 안 줬는데 2018년도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 같다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 기대하시는 분들 현대미포조선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43,6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은 선익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OLED 증착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대형, 중형, 소형의 클러스터 타입의 OLED, 그 다음에 중소형의 인라인 타입의 OLED 증착 장비 등이 주력 제품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LG 디스플레이가 좀 되겠다는 거고, 최근에 또 계약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난징 권자와의 또 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약 한 36억 원으로 해서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3% 정도에 좀 해당이 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기업이죠. 차이나스타도 계약이 좀 이루어졌는데 약 한 42억 정도의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의 좀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것도 지난 연결 기준 매출의 3.6% 정도 좀 해당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13조 정도의 약 13조 정도 퀀텀당 OLED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좀 계약이 좀 이루어졌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는 약 한 44억 정도의 계약을 좀 체결해가지고 이것도 매출액 대비 한 3.7%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실적이 계속해서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수급을 좀 봤을 때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좀 길게 들어옵니다. 좀 들어왔다가 하루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파동을 싹싹싹 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빨간 선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좀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800% 이상의 유보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또 배당금은 매년 지금 100원에 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선희 시스템 배당주 또 배당주로 매력 있고 또 실적이 또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익도 내기에 좀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7,880원 말씀드립니다. 네, 선익 시스템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세 종목 함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닉스부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파워 모듈 및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5년도부터는 휴대폰용 무선 충전 RX 모듈 사업에 진출을 했고, 3년 전부터는 삼성페이 RX 모듈 부분 중저가 휴대폰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파워 모듈 부분의 매출의 성장과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에는 무선 충전 모듈이 확대 채용이 되었고, 또 TV용 파워 모듈의 제품 믹스 개선이라든지 생활가전 부문에서의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법인의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유념해 봐야 될 텐데요. 베트남 법인의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에서 월 400만 대로 4년 만에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동사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1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21억 원 대비해서 무려 278%나 증가했습니다. 7분기 말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률 3%대를 돌파하면서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시현을 했고요. 내년에는 TV 및 가전용 파워 모듈 성장 지속에 이어서 무선 충전 모듈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 규모 회복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 4분기까지 영업이익 150억을 기록하면서 작년도 영업이익 156억 정도를 상반기에 다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도 8천억이었고 올해도 8천억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상반기에 150억에 더해서 150억 정도 더 하면 이제 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2,200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므로 실적 부분에서의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된 지금 수준에서의 지금 매수는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의 흐름에서도 보시면 큰 파도 그리고 작은 파도 하면서 지금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6,800원대의 매수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을 설정하고 손절가는 6,300원을 잡도록 하는데, 이 전저점이 6,39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또 6,000원 초반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전저점 하회 자리 6,3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MC넥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MC넥스는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고 또 영상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티카메라 모듈 탑재에 대한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출시되는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전체 출하량의 40% 수준을 감안했을 때 모듈 수요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듀얼 카메라를 넘어서 트리플 그리고 쿼드러플 카메라 채택이 늘어나면서 탑재 기기 및 카메라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배율 줌 카메라, 또 3D 센싱 카메라, 또 고화소 및 조도 센서 등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한 카메라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신공장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카메라 모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ADAS 도입에 따라서 카메라 수량 확대도 그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고화소, 초소형화 등 고성능 카메라 수요 증대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멀티카메라 및 카메라 고사용화가 진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성장성은 부진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산업은 단가와 출하량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3D 센싱이라든지 또 카메라 등 고사양 카메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동사와 같은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올해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8%가 증가한 3,71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올 상반기 전체로는 6,22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인 6,900원대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상반기에 전년도 매출 다 능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다 능가를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4,000억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멀티카메라 출하량이 늘고 있는 게 실적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런 멀티카메라 스마트폰이 늘면서 동사의 매출과 수익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좀 24,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는 23,300원대인데요. 지금 주가가 23,0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 일목균형도의 구름층 상단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는 다시 주가는 레벨업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자리는 주봉에서도 이제 기준선이라는 그 자리에서의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자리가 23,600원대 있습니다. 지금 돌파했다가 잠시 주춤을 거리고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상승 공간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25,7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22,000원은 일봉상에서 121선을 하회한 지점입니다. 121선을 하회하면은 또 21선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으므로 손절가는 22,000원, 목표가는 25,7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우팜투 테이블에 되겠는데요. 동우팜투 테이블은 양계, 축산물의 제조, 가공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닭가공 전 과정이 계열화되어 있는 국내 2위의 육계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동사는 이런 닭을 가공하는 회사 중에서도 가장 재무 구조가 좋고 또 좋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은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2,500억 정도, 또 영업이익은 17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1,100억에 불과합니다. 육류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매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2, 4분기도 영업이익이 21억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경쟁 회사로 할 수 있는 하림은 58억 적자가 나왔고 또 마니커도 33억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으로 인해서 닭고기 가격의 오름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추가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 거래처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 증가를 도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로 돼지를 30%나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육류를 수입하면서 이 여파가 전 세계 육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육류 생산하는 이런 동우팜투 테이블이 앞으로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실적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가 시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4,4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상에 보게 되면 일봉 21선에서의 그런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된 그 육류업체라든지 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간 반면에 이 동사의 경우는 지금 일봉의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400원대부터 1,000원 플러스 한 5,4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3,900원대를 설정을 하는데 3,900원대는 더블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 240선과 60선이 같이 엮여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깨게 되면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그 자리, 이 더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깨게 되는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900원을 설정하고 목표가는 5,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읍 팜투테이블 조금은 생소한 종목이지만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결과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의자형을 지금 만들고 좀 있다. 그래서 의자형에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좀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옆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다.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옆조정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을 끝내고 다시 한 번의 그 상승세가 또 이어진다고 하면은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좀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하고 많이 연관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종목 봐요? 이번 주에는 한국카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살짝 좀 조정을 좀 줬다가 다시 한번 어제부터해서의 양봉이 좀 만들고 오늘도 양봉이 만들면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조선업종이 이제 플랜트 이쪽이 아니라 이 LNG 쪽 추진선 쪽으로의 연관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특히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 LNG 운반에 있어서의 본행제 단열 판넬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적도 상당히 이번 분기에도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거고, 또 수급 쪽으로 봤을 때도 기관 쪽에서의 약간의 지금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분에 봤을 때 국민연금에서의 한 12.75%에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같은 경우도 1000% 넣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0% 이하의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금도 지금 매년 지급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카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갔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카본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는 10,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8,17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카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마태 대표 연결합니다. JC케미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JC케미칼 지난 금요일날 추천드린 이래로 3에서 4% 상승의 흐름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3벌 이상 지속적으로 추천을 하다 보니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냐, 대주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회사와 연관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계속해서 추천드린 이유는 저희가 한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을 때 이제 목표가 7,500원을 달성하고 또 7,000원 초반에 추천해서 이제 8,000원대 목표가를 드렸으나 7,900원까지 100원이 모자란 금액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7,000원 초반에서 또 재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천드린 이로 계속 7,900원대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갈 자리는 앞자리가 바뀐 8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자리가 바뀌는 8,000원대까지 계속 보유하셔도 좋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C케미칼은 기존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업종에서의 그런 바이오 디젤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의 부동산 보유 가치에 대한 900억에 대한 그런 수익 실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동주의 패턴인 5일선, 일본 5일선을 지키면서 계속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또 앞으로의 그런 90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8,000원대 그 목표가 설정한 부분까지는 계속 보여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볼까요? 네, 동읍 팜투테이블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의 지지선도 잘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잠깐 주춤거리고 있지만 또다시 어떻게 또 그 내용들이 불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읍 팜투테이블은 계속 관심권을 두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5,4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특징주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떻게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뉴프라이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정 앵커님께서 소개를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18년 12월에 농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산업용 대마에 대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만 일리노이 주 포함해서 13개의 주가 대마 재배를 좀 시작을 했고,
그 18년도에 대마 농지 같은 경우는 약 7만 8천 헥타르였는데 올해는 28만 5천 헥타르에서 한 4배 가까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특히 재배 가운데서도 이제 78%가 칸나비디올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해냈는데 특히 이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 재배, 그다음에 추출, 제조, 유통까지 해서 올인원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프라이드가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 봤을 때 오늘 좀 꼬리가 좀 많이 좀 발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강세로 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할 때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주 대표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인데요. 이제 DSK라는 종목을 좀 특징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4% 상승하고 이제 주가 눌러주고 있는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한데, DSK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회사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뛰어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나 나오거든요. 동종업계의 대부분 10% 이하의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는 일단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시선을 끌게 했고요. 그리고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 디스플레이 외에 지금 자회사 프로톡스라는 회사 68% DSK가 68% 지분을 보유한 프로톡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프로톡스는 보톨리눔 톡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시작했던 전임상 그 시험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톨리눔 톡신, 특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에서 임상에서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봤을 때 이 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회사인 프로톡스의 그런 전임상에서 시험 결과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자회사에 부각되는 부분 때문에 공사의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그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쭉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을 빠르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693번님의 문자인데 공교롭게 뉴프라이드 들어와 있네요. 예. 1380원의 비중 60%. 예. 잠시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좀 급등을 좀 한 부분에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것은 자 9월 30일 날 여기서 상한가가 지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10월 1일 날 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상한가의 지금 절반을 1일 날 깨지를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해줬던 부분, 그다음에 음봉이 3개 나오고 나서도 이 상한가의 절반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하시되 이 9월 30일에 이 상한가의 이 몸통의 절반을 깨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목표가가 이제 중요하시겠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앞에 좀 매물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 2,300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라이드 짧게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메커스고요. 6838번님께서 3,900원의 비중 10%. 주 대표님, 메커스는 어떻게 할까요? 네, 메커스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커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죠. 좀 쌍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더 빠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월봉상에서의 지금 일목균석 그룹주 하단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월봉에서 60선 지지도 동시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수가 3,900원이지만 큰 수익보다는 4,000원대 익절하고 정리하시는 게 낫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저점이 3,500원이니까 3,500원을 깼을 때는 손절하는 것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5456번님의 제노레이입니다. 3,700, 867원. 여러 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0%예요. 예. 좀 평단이 높으신데요. 예, 매수가가 높으세요. 아마 이게 신규 상장하면서 그때 이제 바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모가라든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신규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공모가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뭐 손절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손절은 지금 이미 좀 타임이 좀 지나갔고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무의미하겠다는 말씀
말씀드리겠고, 8월 6일엔 시장이 동반 하락할 때 같이 저점을 찍고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N자형으로 살짝 좀 눌림을 좀 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의 흐름과 같이 계속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장이 고점에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지수가 204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네요. 갑작스럽게 3시 이후에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잠시 쉬다가 3시부터 다시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보시면 수급이 괜찮습니다. 외국인도 1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늘렸고, 기관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었네요. 2,044억 원이나 기관이 순매수해 주는데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무려 1,4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오늘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대형주 위주로 또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2,378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가 2.41%나 올라가면서 49,000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네요.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가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분위기 타고 같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현대차도 13만 원 부근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보합,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LG생활건강 올라가는데 LG생활건강이 무려 4.27%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지금 관광객들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잘 가고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수 괜찮습니다. 1.39%나 올라가고 있고 635.92포인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흐름 보시면 역시나 뭐 꾸준하게 거의 장중 조정도 없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데 지금 마감 지수가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단연 주체는 여전히 외국인입니다. 2,338억 원을 강하게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팅해주고 있고요. 기관 개인 파는데 기관은 주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팝니다. 금융투자가 514억 원, 연기금이 114억 원을 팔고 투신이 2억 원을 순매수해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HLB가 지금 오늘 거의 롤러코스터죠. 지금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데는 HLB의 힘이 거의 다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HLB가 호재성 기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한가 혹은 20%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끌고 왔고요. HLB 오늘 장중에는 10%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2.57% 상승. KMW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CJENM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헬릭스미스가 13%대, 장중에 24%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헬릭스미스가 오늘은 잠시 윗꼬리를 달고 지금은 음봉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휴젤 빠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가고요. SK머티리얼즈 3.11%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신라젠도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정확히 3시를 지나고 있으면 3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죠.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힘 좋네요. 특히나 오후 들어서 상승 흐름을 폭을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뭐니 해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처음 발표되는 어제 LG전자에서 삼성전자까지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 특히 연기금이 오랜만에 다시 한 1,400억대 물량을 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무려 2,300억대의 아주 큰 폭의 오랜만에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학 바이오 쪽에서 강한 급등과 IT 부품 쪽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와 관련된 환매 물량이 오늘 상당히 나왔다라고 보여지면서 양 시장 모두 1% 넘는 급등을 보여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장상승 모멘텀이 분명하게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하락한 섹터도 있기 때문에 하락 모멘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큰 상승의 이유는 뭐니 해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예상의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후장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어제 LG전자에 이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 시즌 개막을 알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오랜 연휴 기간 이후에 오늘 중국장이 개장했는데 중국장이 연휴 기간 이후에 상승이냐 하락의 기장을 놓고 상당히 관심사가 컸는데 중국 시장도 장 초반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상승 모멘텀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기조를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중 협상 난항이 예상되면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역시 이제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을 놓고 스몰 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다시 빅딜을 놓고 상당 기간 또 협상의 난항을 예상된다라는 점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가했는데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외부적 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면 어제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외부적인 모멘텀보다는 우리 내부의 실적에 좀 좌우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좀 더 반영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상승 섹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하락 섹터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IT 업종을 비롯해서 대부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좀 주목할 부분은 화학이나 철강 섹터 같이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던 섹터들이 오늘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화학 섹터나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상승이 좀 약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현재 주도적으로 장을 끌고 가고 있는 의학 바이오 업종과 IT 업종까지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21%나 올라갔네요. 2046.25포인트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오늘 흐름 좋죠. 1.31% 급등하면서 635.44포인트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3원 50전 내려가면서 1193원 1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볼까요? 예,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얘기입니다. 예, 우리 증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3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삼성전자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우리가 놓칠 수 없이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방송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 실적 발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놓고 이 반도체 경기가 오르지 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될 것이냐 혹은 여기서 실적이 좀 더 4분기로 갈수록 나빠지면서 전체적으로 IT 경기가 침체가 좀 지속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62조 원,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을 기록하면서 둘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로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한 5%,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는 56%가 넘는 감소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IT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급등의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반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이 섹터별 내용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한 3조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아마 여기 반도체 부분에서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좀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8월, 9월 접어들면서 가격 하락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분기, 3분기가 바닥권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논란으로 계속해서 번지면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이 바닥 경기론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반도체는 가격 하락이 둔화되면서 가격 하락폭만큼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좀 증가되면서 실제보다는 실적이 3조 원대로 괜찮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섹터가 바로 이 스마트폰 IM 분야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갤럭시 노트 신제품과 함께 이 폴더러블 폰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좀 이끌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하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도 상당히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최근에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최근에 5G와 관련된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하는 데 스마트폰이 상당히 업된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LCD 업종이 상당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OLED 업종,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체 소형 OLED 시장에서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LCD의 감소분을 이 OLED가 커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안도랠리를 펼쳤다. 특히 LCD의 부진을 만회하면서 최근에 아산 공장 LCD 공장을 QLED 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OLED에 대한 비중을 소형에서부터 대형 가전까지 확산을 시키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지금 현재 먹혀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가전 쪽에서도 QLED TV가 성공적인 마케팅과 함께 LG와 함께 TV 점유율을 1, 2위로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가전 분야에서도 선방을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삼성전자 어제 LG전자 실적을 놓고 향후 흐름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2분기와 3분기 IT 바닥론이 제대로 이제 힘을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찾아오는 IT 산업 분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계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선방을 하면서 4분기 성수기 이후에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저점론과 함께 IT 산업 전반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투심이 좀 많이 자극될 것이라는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IT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하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부분이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열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오늘 특히 급등을 놓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돌아서는 모습은 향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휴장이고요. 목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IT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OLED 재료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업체로 이끌어지고 있는 바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LCD 업체에서 성공적으로 OLED 업체로 전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OLED 관련된 유기물 재료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이 매년 세트화돼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 삼성전자의 표준화 M9에 들어가 있었고 내년 2020년도 세트화 작업을 하는 M10에도 포함되면서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아이폰에서도 OLED를 적용을 하면서 이 OLED를 세트화하는 부분에서 역시 유기물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상당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중국 업체들도 OLED에 대한 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OLED 점유율이 거의 96%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80%대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바로 중국 업체에서 시발 제품들이 나오면서 상당한 경쟁이 되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중국 업체들에게도 유기물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경쟁 분야가 오히려 덕산 네오룩스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업체들의 OLED에 대한 제품 출시도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주가에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장에서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2차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을 위한 지금 현재 박스권 구간 2만 원 초반대에서 2만 2천 원대 박스권 등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박스권 등락이 바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의 비축 기간이다라고 보신다면 이 구간에서 2차 상승을 노리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특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레벨업을 두고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와 관련된 수급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주고받으면서 특히 외국인이 9월달 들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보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산별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을 좀 보이는데요. 한번 매수하는 종목을 좀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경향을 보신다면 덕산 네오룩스는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등했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레벨업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 또 해주실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삼성공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상당히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만약 장중에 좀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가격적인 대응과 함께 장전에 미리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글날 휴장인 관계로 장이 서지 않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특집을 통해서 목요일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